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이혼이라고 생각하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지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 신발을 신지 않은 지 한참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혼인 신고 전에 이혼해서 서류상으로는 깨끗하지만 제 몸 어딘가에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은 것 같아 더 숨기만 했죠. 또 돌아가신 엄마와 홀로 계신 아버지 얼굴에도 제가 먹칠을 한 것 같아 괴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씩씩하게 우리 딸과 함께 있어요. 웃으시는 아버지를 보고 많이 극복했고 이렇게 사연까지 쓸 정도로 많이 좋아졌답니다.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고 정말 이혼 잘했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5년이 넘도록 양가 부모님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머니 한 분,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고 있던 터라 두 분께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어릴 때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크게 하던 사업을 다 접고 저를 돌보는데 힘쓰며 살았죠. 어린 제가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제 옆에 붙어 지내느라 아버지는 하던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지금 얼마 정도 모았지? 4년 이상 적금 들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 큰일이다. 우리 처음 약속했던 게 5년이었지. 이젠 그래도 인사드려야 하는데 난 솔직히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 근데 우리 이 돈으로 결혼식 하고 나면 다 바닥날 것 같고 집이 제일 문제인데 당신이나 나나 대출 갚다가 인생 끝나게 생겼어. 대출도 절반 정도 빌려야 숨 쉴 텐데 그래도 우리 둘이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혹시 결혼 이야기 해봤어? 아니 아직 못했어. 당신은? 나도 아직 그래. 일단 신혼집이랑 결혼식 할 비용까지 다 마련해 놓고 그때 가서 말씀드리자. 나도 우리 엄마한테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당신도 알지? 그때 내 동생 결혼 한 번에 깨졌었잖아. 그게 돈 때문이었어. 엄마가 우리 모르게 큰 돈을 빌렸더라고. 그래도 한 번뿐인 자식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주고 싶다고. 근데 이자가 참 무시무시하더라고. 나중에 내 동생이랑 나까지 다 나눠서 갚아야 할 상황이 됐는데 그쪽에서 빚 있는 거 알고 바로 파혼 얘기 나온 거야. 미리 말 안 했다고 문제 삼고 참 결혼 잘 시키려고 빌린 돈이 발목을 잡은 거지. 그 일이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더 걱정이 많은 것도 있어. 미안해. 당신을 하루빨리 우리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요. 만나면 우리 엄마가 당신을 정말 좋아할 거야. 사실 나도 그래. 우리 아빠 성격에 뭐든 무리해서 주려고 할 것 같아서 우리 둘이 다 준비해놓고 나서야 걱정 말고 소개해주고 싶었거든. 그래야 당신도 떳떳할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 괜찮아. 내가 그 마음 제일 잘 아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난 걱정 안 해. 우리 나중에 인사드리러 가면 우리가 열심히 적금 모으며 노력한 것도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럼 일단 우리 월급에서 조금만 더 모으자. 그래야 할 것 같아. 이제는 남편이 상황이 힘들어도 저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며 제가 좋은 사람을 얻었구나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이런 모습을 좋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히 인사하러 갈 날을 고대하며 우리 둘은 열심히 적금을 모으며 결혼 하나만 바라보고 지냈어요. 그리고 신혼부부 대출까지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우리는 처음 약속한 대로 5년을 넘기지 않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에 옅은 미소를 띠는 아버지를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시간만 끌고 있더니 내가 그렇게 오래 만난 놈이면 괜찮은 놈이겠지. 아빠는 반대할 생각 없어. 상견례 전에 집에나 한번 놀러 오라고 해. 남자끼리 술이나 한잔 해야지. 아빠 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아마 만난 지 일주일 됐을 때쯤인가? 그때부터 내가 핸드폰을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더라. 방에서도 혼자 실실 웃으면서 연락할 때부터 알아봤지. 누굴 속이려고 이 아빠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 그럼 아빠 섭섭했겠네. 내가 말도 안 하고 몇 년을. 아빠, 미안해. 좋은 사람 생겨서 결혼하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이래서 말도 못했어요. 아유, 네가 힘들었겠다. 우리 딸 성격에 만나자마자 아빠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미안해. 딸 아버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이 아빠가 절대 너 빈손으로 결혼 안 보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신중하게 오래 보고 결정하려고 한 거지. 올해는 안 넘기게 준비하면 되겠다. 상견례 날짜도 빨리 잡고 대충해서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최고급으로 하나라도 더 좋은 걸로 할 생각을 해. 그리고 집은 차차 넓혀간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아빠, 우리가 그동안 다 준비해 놨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았죠? 그동안 돈 허투루 안 쓰고 적금도 들었고 우리 준비 다 되면 말하려고 얘기도 안 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아버지는 남편을 만나자마자 인상부터 좋다며 마음에 들어했고 새벽 2시까지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하룻밤을 보내더니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저도 상견례 전에 따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께 당당히 결혼 준비한 걸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지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우리 며느리 될 거니까 저도 편하게 언니라고 부를게요. 오늘부터 어색하긴 하네. 예, 그럼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난 사실 너희들이 좋다니까 바라는 건 없어. 둘이 만나면서 적금까지 들고 준비 열심히 했다는 말은 들었다만. 그래도 집 사는 것 때문에 대출을 꽤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던데 아버님이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해? 네,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엄마, 그렇게 말하면 언니가 못 알아듣지. 엄마 말은 그러니까 언니가 하나뿐인 딸이잖아요. 시집 간다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지 않냐는 거죠. 아직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 아들 장가 보내는 거랑 딸은 또 다르거든. 아유 나도 얘 시집 보내봐서 알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재산 같은 것도 좀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사고로 너무 갑작스럽게 가셔서 아버지가 그래서 사업도 거의 접으셨거든요. 아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간 거야? 보험금 같은 건 나오지 않아요? 그거 몇 억씩 나온다던데 혹시 친척 중에서 좀 잘 사는 사람 없니? 의사, 변호사 아니면 대기업 다니고 이런 사람들 결혼할 때 좀 크게 받아낼 사람 있는지 생각 좀 해봐라. 그런 사람들이 먼저 청첩장 돌리고 하는 게 맞지? 아니요. 다들 평범하게 살아서. 그렇다면 뭐 하나 나올 구멍이 없겠네. 시어머니 말로는 우리 둘이 잘만 살면 된다고 하면서 자꾸 돌아가신 엄마가 남기고 간 재산부터 친척 직업까지 물어보면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더군요. 그래도 전 그런 질문에 절대 기죽지 않고 뚝부러지게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오래 만나면서도 왜 인사 한 번 안 하고 조용히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양가 부모님께 결혼으로 부담드리지 말자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결혼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저축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무언가 바라고 그러는 거 전혀 없고요.
남편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 잘 사는 모습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내가 뭐 바란다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처음 만난 자리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어른이 이것저것 좀 물을 수도 있지.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이상한 걸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군요. 억지로 먹지 말고 젓가락 놔야지. 이렇게 초라한 한정식 집이 다 있니? 그래도 음식을 잘하는 집이라고 해서 예약한 건데 입에 안 맞으세요? 그럼 제가 다른 메뉴도 있는지 금방 물어보고 올게요. 잠시만 있으세요. 아니다. 반찬 나오는 거 보면 알지. 어쩐지 이름도 모르는 집으로 오라고 할 때부터 이상하더라. 내가 주위에 잘 사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고급 식당이며 TV에 나오는 유명 셰프들이 아는 호텔도 자주 가는데, 아유, 거기랑 비교하니까 이건 음식도 아니야. 너 그런데 안 가봤지? 한 번도요. 우리 언니 정말 알뜰하다. 알뜰해.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다음에 더 좋은 데로 모실게요. 아니다. 명색이 처음 시어머니 만나는 자리인데 이런 것까지 돈 아끼고 싶다는데 내가 어쩌겠니? 너 나중에 참 잘 살겠다. 부자 되겠어? 솔직히 서로 형편을 잘 아는데 그런 걸 내세우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엔 빚고기까지 하는 시어머니와 신우를 보면서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게 쉽지 않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남편 자랑은 끝날 줄을 몰랐어요. 여기저기서 우리 아들 사위 삼고 싶다고 얼마나 나한테 인사를 하는지 몰라. 솔직히 부잣집 내 친구 딸도 성악 전공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데 한국 들어오면 내가 기회하고 엮어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랬으면 지금 대골 같은 집에서 마당에 꽃이나 심고 있었을 거다. 솔직히 언니는 땡 잡은 거나 마찬가지지. 오빠같이 돈 모으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따지고 받아주는 시댁도 없을걸. 언니, 나 예전에는 뒤주사까지 당한 적 있어요. 언니는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예, 전 애써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답만 하며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신우와 어머니는 제 무언한 반응에 흥미를 잃었는지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급히 일이 생겼다는 말로 둘러대더니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축 늘어져 침대 위에서 남편과 통화를 하며 금방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몇 분 뒤 갑자기 아빠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남편에게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하더라고요. 노크 없이 절대 방을 들어오는 법이 없는데 씩씩대는 아빠 표정을 보고 화가 잔뜩 난 걸 알았죠. 우리는 아닌 줄 알아. 우리 딸도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 아빠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이따 연락할게. 서로 비슷비슷한 집안이라서 고생은 좀 하겠지만 그래도 내 딸 무시하고 속상하게 할 일은 없겠구나 싶어서 허락했는데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사돈댁이 잘 살아서 뭐라도 크게 해주고 그런 소리 하면 또 모르겠다. 저가 더 보고 싶어서 장가 보내고 싶은 거면 당장 이 결혼 그만두라고 해. 나도 우리 딸 아까워서 못 주겠으니까. 오늘 처음 만난 자리였잖아.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어쩌다 나온 말이야? 아, 나도 너 자랑할 거 써오라고 하면 내가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라. 이것들이 감히 누굴 데려가면서 고마운 줄 모르고 한 번만 더 너 무시하는 소리 하면 바로 엎어. 알았지? 당연하지. 내가 누구 딸인데. 아빠가 이렇게 화내주니까 섭섭한 게 싹 풀린다. 실은 나도 오늘 어머님 뵙고 와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처음 본 자리니까 아직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어. 서로 말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괜히 아빠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아빠가 화내면서 어디 내놓아도 자랑할 것밖에 없다면서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냐고
하는 반응을 보니까 내 화가 사르르 풀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는 서랍에서 무언가 하나 꺼내오더니 자, 아빠가 옛날처럼 사업이 잘 되고 그러지 못해서 시집가는 딸한테 도와줄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다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은 못 보내지. 아니야, 아빠. 내가 말했잖아. 우리 오래 만나면서 돈 모아놨다고. 신혼부부 대출도 잘 나오고 해서 우리 괜찮으니까 이 돈은 아빠가 갖고 계세요. 우린 계속 벌어서 갚을 수 있어. 너한테 사돈이 한 말 들어보니까 더 안 되겠어. 그런 소리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는 거 보면 사는 내내 들들 볶고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이야. 아빠는 너 연애 시작했을 때부터 결혼 자금으로 주려고 조금씩 모은 거니까 받아. 어디 빚지고 갖고 온 돈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했어요. 정말 그때부터 모았다고? 이 많은 돈을? 아빠 몸도 안 좋으면서? 그럼 열심히 모았지. 아무것도 못해주는 아빠 되기 싫어서.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4년 가까이 모은 1억 가까이 드는 돈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안 쓰고 매일같이 뭐 하는지 통장에 찍힌 것만 봐도 아버지가 살아온 성실한 땀방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빠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듯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눈치였어요. 아빠 생각에는 말이다. 일단 그쪽에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사업하면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제대로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줘도 고마운 줄 모르거나 나중에 괜히 딴소리나 할 것 같고 여러모로 찜찜해서 그래. 사람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모르는 거다. 그럼 아빤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모은 돈하고 이 돈 보태서 집을 얻는 게 낫지 않겠어?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너랑 나만 알고 있어야지. 괜히 찔려. 그냥 안전장치 하나 건다고 생각해라. 요새는 그래서 혼인신고도 늦게 한다잖아. 아빠는 네가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부터 하고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아빠. 친구 부동산 아니까 그 친구 통해서 전세로 얻은 것처럼 하면 되지. 좀 살아보다가 마음에 걸리면 나중에 얘기해. 아빠, 우리 결혼 반대하는 거 아니지? 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결혼이란 게 너희 둘만 좋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너희 둘이 부모님 손 안 벌리고 결혼하는 걸로 약속했는데 내가 이 상황에 돈까지 주면 괜히 큰 소리 치려고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서. 그래 솔직히 아버지가 걱정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저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가 괜히 더 편견을 심어줬나 싶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 말을 따라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됐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갑자기 시어머니가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더니 때 아닌 신우 이야기를 꺼내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불쑥 꺼내는 겁니다. 내일 출발이지. 가기 전에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게 내 친구 같아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우리 딸 결혼시키고 나서 10년은 늙은 기분이 들더라. 다 키운 딸 꽁무니 졸졸 쫓아다니면서 시댁에 욕 안 먹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너 모르지 요즘은 살림 못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나 잘못 키운 것 같고 그러더라. 어머니가 더 힘드셨겠네요. 아 내가 정말 딸 같아서 하는 말이니까 절대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 거라 생각해보니까 아직 넌 살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둘이 살게 하는 게 마음에 좀 걸려서 너도 우리 딸하고 똑같이 그럴까봐. 이렇게 엄마가 옆에 있어도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넌 그동안 엄마 없이 커서 어려운 게 더 많지. 일단 신혼집 들어가기 전에 나랑 같이 지내면서 제대로 배워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저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웬만한 건 할 줄 알아요. 시어머니는 본인 말을 순순히 따르는 것 같지 않자 갑자기 발끈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찌개 몇 개 끓이고 그러면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니 너 겸손하지는 않구나. 아 내가 너더러 집에 들어앉아 밥이나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기회에 내 옆에 붙어서 살림도 배우고 하나랑도 친해지자고 하는 말 아니야. 왜 우리 아들만 데려가 살고 시댁 식구들은 최대한 안 보고 살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전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고 뒤이어 들어온 남편에게 난처하다는 표정으로 신호를 보냈죠. 그리고 남편이 밖에 나가 한참을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돌아오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이미 어머니와 같은 편이 돼 있는 눈치였어요. 뭘 하셔? 아니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 실은 엄마가 동생 결혼하고 맨날 신혼집 내려가서 일 도와주고 오고 그랬거든. 그래서 당신하고 이기에 같이 지내면서 이것저것 알려주고 싶으신 모양이야. 나쁜 뜻 없고 정말 딸 같아서 그러는 건데 당신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엄마 없이 커서 당신 밥 하나도 못 차려줄까 봐. 알아. 갑작스러운 거 나도 잘 아는데 내 생각엔 당신하고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싶고 그런 모양이야.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 여보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우리 집에서 2주 보내고 장인어른하고 또 2주 같이 보내고 그래서 우리 초반에 어색함도 좀 풀고 친해지면 좋잖아. 이 기회에 어때? 남편은 기분 좋게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하더군요. 전 결국 2주 동안 눈 질끈 감고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이런 방식에서부터 시어머니와 제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긴 했지만 워낙 신혼 초기다 보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좋은 생각으로 한 제안이겠지 하고 넘기기로 했죠.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간 순간 어느새 신우까지 올라와서 거실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쳐다보고 있더군요. 왔어요. 언니도 이제 행복한 시간은 다 끝났네요. 아 근데 언니 음식 잘하는 거 있어요. 저 배고파서 그런데 뭐 좀 만들어 보세요. 듣자 하니 언니 아버지가 공주처럼 키웠다던데 라면은 끓일 줄 아나 모르겠어요. 오냐오냐 공주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크진 않았어요. 그랬구나. 저는 없는 집에서 공주를 클 수가 있나 그게 궁금했어요. 다른 뜻은 없었고요. 그럼 오늘 저녁은 언니가 차려준 밥 좀 얻어먹어야겠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뭐라도 만들어 보세요. 먹을 만한가 보게. 예, 뭐라고요? 저 테스트라도 하는 거예요. 순간 기가 막힌 아내는 저를 대신해 남편인 신우이에게 혼을 내더라고요. 너 버릇없이 다리 떨고 앉아서 새 연니한테 무슨 말이야? 그게 어머 깜짝이야. 오빠는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지금 언니 도와주려는 거잖아. 엄마한테 점수 따게. 엄마가 하도 언니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불안해해서 요리도 해놓고 그랬다고 여기까지 와서 언니 편 들어주려는 건데 왜 그래? 금방 너 무슨 아랫사람 부리듯 시켜놓고 무슨 점수를 따게 도와준다고. 그래 이게 도와주는 사람 태도야. 그리고 밥은 네가 차려 먹어. 새 연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싫은데 그리고 시댁 가서 밥 한번 해주는 게 무슨 테스트라고. 참 어이가 없어서 야 사과하라고 했다. 이게 위아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신우는 남편이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데도 아랑곳 안 하고 대들더군요. 남편도 본인 체면이 있어서인지 평소보다 더 강하게 신우에게 소리를 쳤죠. 그렇게 한참 언성 높여 싸우던 중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더군요. 시끄러운 소리에 어머니도 오자마자 남편과 신우 얼굴만 번갈아 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때 아닌 불똥이 저에게 튀더라고요. 넌 어떻게 말리지도 않고 이걸 보고만 있어 구경났냐? 네. 그게 저도 말린다고 말렸는데 아니 신우가 멀리서 올라와서 배가 고프면 뭐라도 하나 해준다고 하면 그만이지라면 하나 끓여주는 것도 싫으냐. 별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기분 나빠서 남매 집안 사이까지 갈라놓느냐 말이야. 이래서 집안에 사람 잘 들여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머니 왜 제 탓을 하세요? 제가 싸움 붙인 것도 아닌데요.
억울해서 목소리까지 떨리는데 신우가 말을 가로채더군요. 아니 언니 때문에 싸운 건 사실이죠. 아가씨. 근데 아가씨 말은 충분히 오해할 만했어요. 아가씨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도 밥이나 한번 차려보라는 식으로 말한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누가 그 말을 듣고 배고파서 밥 차려달라고 부탁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저도 그래서 순간 좋게 말이 안 나갔어요. 미안해요. 신우는 싸움을 다 제 탓으로 돌리려고 하더군요. 대체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억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가 나빠지게 강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마음엔 없었지만 먼저 어쩔 수 없이 사과를 건넸어요. 그리고 엉망진창이 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며 말 없이 한동안 밥만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본인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군요. 금방도 느꼈겠지만 이래서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서로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나는 얘가 그렇게 말하는 게 익숙해서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도 너는 이렇게 오해하지 않니? 얘기에 많이 배우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게 너도 마음을 열고 노력해봐. 아유 내가 생각을 참 잘했네. 근데 결국 오늘 저녁도 엄마가 다 했네. 언니는 두부 하나 썰고 언니 우리 엄마한테는 살림 잘한다고 자기 입으로 그랬다면서요. 내일부턴 좀 봐야겠어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가만히 있어? 아직 여기 살림살이도 잘 모르고 해서 그랬네요. 아침은 그럼 제가 준비할게요. 우리 식구 입맛이 완전 달라서 전 한식으로 아침 거하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칠첩한상 정도 제대로 먹는 편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는 빵에 브런치 스타일로 먹는 거 좋아해서 호텔 조식처럼 다양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할게요. 언니 그래 말 나온 김에 내일은 우리 며느리 밥 좀 얻어 먹어보자. 너희처럼 대출 많고 집 하나도 없는 애들이 배달 음식으로 100만 원씩 쓰고 그러면 절대 돈 못 모으는 법이야. 식비부터 아껴야. 허튼 돈 안 나가는 거다. 진짜 누가 보면 저한테 밥 못 얻어먹어서 안 달란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집안 살림부터 요리까지 아버지랑 나눠서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될 건 없었어요.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 나물부터 찌개, 불고기와 빵과 베이컨까지 구워서 제대로 준비했더니 예상을 비껴갔는지 크게 당황해서 찍소리 안 하고 밥만 먹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사소한 거 하나까지 꼬투리를 잡더군요. 어차피 요리는 인터넷 보고 따라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살림을 잘하는 게 어렵지. 언니 나중에 애 키우면 집안 난리 나요. 젖병 소독하고 이유식 만들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이 기회에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배우세요. 시집살이라 생각하고 일찍 갈 생각 말고 천천히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되죠. 아직 애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배워가요?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행히 가장 피곤하게 느껴졌던 신우와 묘한 기싸움도 신우가 다음날 집에 내려가면서부터 끝이 났어요. 그렇게 2주 가까이 무탈하게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고 저도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보면 긴 시간도 아닌데 엄살 부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는 시어머니와 억지로 톱니바퀴를 굴리는 과정이 제 살이 깎이는 것처럼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짐을 싸고 있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절 말리면서 가는 날을 미루려고 하는 거예요. 짐을 왜 싸 벌써 가려고 어머나 시간이 그렇게 됐니? 아유 빠르다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시간만 갔네. 일을 어쩌냐? 아직 우리 제대로 뭐 해보지도 않은 것 같아. 내가 너 알려줄게 산더미인데 그래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머니한테 괜히 신세만 진 것 같네요. 얘 그러지 말고 온 김에 한 달리 채우고 가면 어떻겠니? 너무 아쉬워서 그래. 아니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집도 너무 오래 비워둔 것 같고요.
너는 어째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짐 싸는 거 보니까 가만 보면 우리 식구만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넌 어떻게든 안 보고 살려고 애쓰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어머니가 2주라고 말씀해서 짐도 제대로 못 갖고 오고 그래서 그래요. 대신에 어머니 주말에 자주 올게요. 세아가 내가 우리 아들하고 갑자기 떨어져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 조금만 더 아니 다음 주까지만 절 말리려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전 이러다 여길 나가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를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에 묵묵히 짐만 쌌더니 어머닌 저번처럼 또 발끈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시어머니 혼자 처박아두고 아들하고 생리별까지 시키면서 피도 눈물도 없냐 빈몸으로 시댁 왔으면 얼음 말이라도 좀 틀어 먹어야지. 지금 네 팔자를 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들어앉아서 놀고 먹고 앉아도 시어미가 눈치 한 번을 안 주는데 부탁 하나를 안 들어줘. 빈몸이요. 그럼 어머님 뭘 해주셨는데 자꾸 그런 말 하세요. 뭐야? 아이고 뒷골 당겨 아이고 너 이런 거 우리 아들이 알아야 하는데 보내세요. 그리고 저도 집 놔두고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내는 거 솔직히 불편해요. 어머니랑 꼭 같이 살아야만 살림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 없이 크면 시댁 살면서 배워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그것도 다 편견이에요. 저 혼자라도 갈래요. 그럼 그 사람하고 정 못 헤어지겠으면 남편 더 있다가 오라고 하세요. 야, 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시댁 식구가 어려운 줄을 몰라. 집에서 편히 쉬게 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히 큰 소리를 쳐 수저 하나 딸랑 들고 와서 사는 주제에 그런 집에서 콩쥐는 개뿔 그만하세요. 어머니랑 아예 안 보고 살기 전에 아시겠어요? 아이고 그래 가고 싶은 가봐라. 어디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그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전 현관 앞에 가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사람 겪어보지 않고 모른다. 찜찜하다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어떤 건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애써 화를 누르며 곧장 남편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우리 집 앞인데 현관 열쇠가 바뀌어 있는데 당신 알아? 비번도 다르네. 비번이 다르다고? 그게 동생이 바꾼 모양인데 뭐야? 당신도 아는 것 같네. 이걸 나만 몰랐던 거야. 그럼 아이 그게 내가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계속 버틸 셈이었어. 당신도 기억하지? 우리 2주만 시댁에 있기로 했던 거. 그런데 오늘 갑자기 어머니가 나더러 빈몸으로 왔으니까 더 있어야 한다더라. 그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 집에서 있고 싶겠어. 거기 더는 못 있어. 나 절대 그 집에는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거 비밀번호 뭐냐고. 그리고 얼마 뒤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솔직히 전 이 인간들이 버린 지드라는 걸 예상은 했지만 도저히 말을 섞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남편을 추궁한 것도 있었어요. 내가 뭘 했냐? 가봤자 소용없다고 했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당장 비번 부르세요. 아무리 어머니라도 서로 선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어머니가 열 생각 없으면 당장 문 뜯어서라도 제 집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지. 너 신우가 쓰기로 했으니까 좋게 시댁으로 들어와서 밥부터 차려. 저는 뻔뻔스러운 시어머니의 말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당장 그 문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다시 말해보세요. 누가 이 집을 쓴다고요? 니네 신우는 식구 아니냐? 걔 사업이 어려워져서 일단 거기서 있으라고 했다. 넌 아직 애도 없지만 우리 딸은 지금 애까지 키우고 힘들지 않냐? 이럴 때 좀 식구끼리 돕고 그러는 거지. 숟가락 하나 들고 시집 왔으면 마음이라도 좋게 써야지. 아유 잔말 말고 빨리 와. 저랑 상의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멋대로 말도 없이 이러는 게 어딨어요. 그래서 못 가게 막으셨구나. 여기 제 집이에요. 절대 신우 여기서 못 사니까 나오라고 하세요. 시간 많이 못 들여요.
아이고 독하다 독해. 너처럼 독한 애는 처음 본다. 정말 아니 그래서 온 식구를 내쫓겠다는 거야. 그럼 넌 그동안 내 집에서 편하게 얹어 산 건 생각도 안 하냐 서로 내 거 안 따지고 사는 게 식구지. 너처럼 하면 끝도 없어. 말려와서 밥이나 하라니깐 괜히 소란 떨지 말고 누가 식구예요? 네 일단 경찰에 도둑은 집어넣고 가야죠. 기다리세요.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열받아 전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계속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오는 신호를 보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 부르르 떠는 절 보고도 신우는 아주 당당하게 눈을 비비며 하품까지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 참 닥했네. 남의 집 문을 왜 이렇게 두드려? 여기 아가씨 집이에요. 양심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길 아가씨가 왜 차지하고 있는데요? 언니는 뭘 그렇게 따지길 좋아해요? 이 집 우리 오빠 지분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족 상황이 힘들다니까요. 빚쟁이도 쫓아오고 그러는데 마땅히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아유 언니는 그런 배려심도 없어요. 그리고 살림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이참에 엄마 앞에서 좀 배워요. 잘난 척 좀 하지 말고 사정 듣기 싫고 당장 짐 싸서 나와요. 남의 집에서 나가라고 나 이제 일어났다니까요. 지금 우리 식구 내쫓겠단 거예요. 차비는 줄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가라고요. 여기 오빠 집은 하나도 없어요. 상황 좋아지면 알아서 갈 거예요. 누가 좋지도 않은 이런 후진 집에 살고 싶대요. 이럴 때 며느리 노릇이라도 해야지. 뭣도 없이 그냥 와서 비비고 살면서 진짜 뭣도 없이 사는 건 너지. 나 이제 이 집안 며느리 안 할 거니까 나오라고. 빨리 이 집에 아무 집은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경찰 오면 그때 나올래? 그래 그럼 더 한번 버텨봐. 버틸수록 일만 커지지. 내가 진짜 이런 집구석 참고 견뎌야 하나 고민 많았는데 오늘 끝내줘서 고맙다. 저는 구석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 경찰에 신고했어요. 더는 이런 인성의 인간들과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집 쳐들어와서 살 굽냐는 게 대체 무슨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결국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신고한 지 얼마 안 돼 도착한 경찰에게 상황을 말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분간을 못한 신우는 남편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제 이름으로 돼 있는 집문서를 보여주면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현관 열쇠까지 바꿨어요. 이 여자가 이 서류 보세요. 여기 제 집이라고요. 당장 내쫓아주세요. 명백한 주거 침입이에요. 결국 빠르게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신우를 끌어내 경찰서로 데리고 가더군요. 저는 집 안에 있던 신우 짐을 그대로 빼어 쓰레기 봉투에 담아 1층에 던져놓듯 버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놀란 시어머니와 이 사실을 모르던 남편까지 경찰서에 쫓아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절 달래려고 몸을 한껏 움츠린 채 굽신대고 있더군요. 아유 그 집이 왜 네 명의로 돼 있는 걸 우리가 몰랐다. 정말 몰라서 그랬어 언니 난 몰랐어요. 정말 몰라서 실수했어. 잘못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사람을 참 잘 보시는데 첫 만남에서부터 돈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봐요. 저 이 집 제 명예랍시고 남편 무시하고 살 생각 없었어요. 어머니한테도 이런 걸로 남편 제가 돈 더 해왔다고 내세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근데 진짜 도저히 말로 해선 안 되겠더라고요. 미안하다. 예. 난 그냥 얘가 사는 게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여보난 동생이 잠깐만 있겠다고 해서. 정말 잠깐이랬어.
시끄러워 왜 아빠가 혼인 신고 서두르지 말라고 하면서 제 앞으로 집을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아시죠? 저희 지금 돌아서도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거 저 이 집 식구 안 하려고요. 이렇게 엉망인데 더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서워서 살겠어요. 나중엔 뭘 더 뺏어가려고요.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번 일은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 당장 짐 싸서 나오고 정리할게. 응, 내일부턴 그 집에서 편하게 둘이 살아.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해. 이제부터 내가 그 부분은 어떻게든 문제 안 생기도록 다 해결할게. 그래도 식구끼리 경찰서에서 이러는 건 그렇잖아. 좋게 풀고 가자. 식구 좋아하시네. 너도 나 속였잖아. 식구 안 한다고 지금 정리하자고 통장에 남은 네 돈 300도 안 남았네. 바로 보내줄 테니까 우리 계산은 여기서 끝난 거야. 네 짐도 바로 정리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너희 식구들이 한 집 보거나 말해. 해결이라는 게 있을 것 같니? 우리 얘 하부는 해주고 가야지. 얘 무슨 아이요? 남의 집 열쇠까지 바꾸고 들어앉아 몇 주를 살았는데 집주인하고 상의는 해보셨어요. 제가 좋은 말로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왔으면 됐죠. 끝까지 버티더니 꼴 좋네요. 그리고 어머니 제발 딸 교육 좀 제대로 시키세요. 우리 엄마 일찍 하늘나라에 가셔도 저 이런 인성으로는 안 컸어요. 어머니 말대로라면 옆에 엄마가 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없으니만 못하게 그렇게 바지가랑이 잡는 남편과 팔을 잡아당기는 시어머니를 더러운 벌레 붙은 것처럼 내동댕이 치고 경찰서에서 나와 남편 짐부터 싹 정리해 보내고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이혼 소송이며 복잡한 과정을 겪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인간들과의 과거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나 아빠 덕분에 살아 돌아왔다. 근데 아빤 뭔가가 보였어. 툭 잤어. 아이고 우리 딸 징글징글한 꿈 꿨다고 생각하면 돼. 그 인간들 엄마 보험금까지 물어보면 보통은 아니겠다 싶었는데 어째 돈 없이 시집간다 그래도 반대를 안 하는 게 이상하더라고. 돈 밝히고도 남을 것들이 분명 나중에라도 일이 터지겠다 싶었는데 돈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도 못하고 그러는 게 걱정되더라고. 역시 우리 나 아빠 덕분에 내 인생 원상복구 됐어. 이후 이전 시누이는 열쇠까지 바꾸고 들어간 것이 더 큰 문제가 돼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전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네요. 알고 보니 이전 신우의 사업이 심각한 위기 상태였는데 그게 전부 이전 신우가 아이 핑계로 흥청망청 쓴 돈이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온 식구가 빚을 지고 나중엔 이혼 소송까지 휘말리게 돼서 이전 시댁집까지 팔아 처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집에서 살고 있다는데 듣고만 있어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웃기는 게 전 남편은 서류상으로는 깨끗하니 그 형편에 다시 또 선시장에 나와서 기웃거리고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자그마치 5년을 넘게 만나고 짧지만 결혼 생활이란 걸 해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정반대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하긴 얼마 전에 뉴스로 8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가자마자 그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해서 소송을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니 오래 만났다고 다 괜찮은 사람은 아니구나 싶고 이제는 남자 만나는 게 무섭더라고요. 주변에선 제 인연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당분간은 남자 생각 1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요즘 그 집의 월세를 받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깨끗하다고 해도 제 마음에 남은 이혼 딱지까지 완벽히 지울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해준 말처럼 그 흔적을 애써 지우려 하기보다 2번 실패하지 않도록 인정하는 편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먼저 한번 갔다 왔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어요.
혹시 저처럼 신혼 초에 많은 문제를 겪은 분이 있다면 더 망설이다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부디 제대로 보고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해안에 있는 어른들과도 상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